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조정은 의원과 이른바 친한계 3위와 2위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잘못, 누가 더 큰가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동훈계가 제대로 맞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총선 백선을 만드는 특별위원회가 조금 전까지 공천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평가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특별위원회 총선 백서의 특위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로 이 공방은 오늘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조정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책임론 이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책임 있습니다. 대통령실 책임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하고는 친하시잖아요. 그건 뭐 친이지 뭐 그게 제가 친윤입니까? 전 뭐 친한이죠.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으로선 한동훈 확실한 흥행카드 아닙니까? 조정은 위원장도 흥행카드 맞습니다. 그리고 역할해 주십시오 하면은 마단 안 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뭐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국민의힘 내부는 백서에 어떤 내용이 적힐지, 누가 더 총선 패배 책임이 클지를 두고 꽤 많은 공방이 붙었는데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볼까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 조정은 의원이 꽤 논란의 여러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용산 대통령실 패배 책임 모두 있고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팩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확실한 흥행타드고 당대표 나와라. 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일단 어떻게 처음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우선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댑니까?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댄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백서 지금 발간위원장은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이 돼야 됩니다. 즉 결론으로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본인은 모든 결론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백서발간위원장은 결국은 모든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백서발간위원장의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개인적으로 본인은 이미 결론을 내놨는데 뭐 더 이상 백서발간할 게 뭐 있습니까? 본인 다 결론 내놨는데.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 백서발간위원회가 책임 있다고 이야기한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책임 있다고 사퇴한 것하고 그렇게 백서발간위가 따져보니 책임이 있더라.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인데 그걸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백서발간위원장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이 인터뷰를 할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지금은 이번에 낙선한 분들, 당선한 분들, 관련자들 이야기를 계속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이야기, 내가 이번에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안 찍은지 이야기를 듣고 그 들어야 될 시간 아닌가요? 근데 들어야 될 시간에 계속 말을 합니다. 왜? 바로 본인이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백서발간위원장이 이게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쨌거나 당에서 이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평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본인이 지금 마다하지 않고 대표 출마하겠다는 분이 백서를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채점해요? 문제 내고?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니 본인이 대표 출마하고 싶으시면 당장 백서발간위원회 그만두시든지 백서발간위원회 한다든지 하시면 입을 다물고 그다음에 말을 많이 듣고 마지막으로 백서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즉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검사는 기소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서발간위원장은 백서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본인 스스로가 결론을 내는지 저는 참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정일 국장을 저희 뉴스타파 오랜만에 모셨어요. 왜냐하면 총선 패배 이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가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강도 높은 쓴소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기도 했는데 이른바 지금 이제 벌써부터 백서 전쟁이라고 해서 제대로 붙었는데 좀 참담하십니까? 사실 저도 백서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백서를 만드는 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반성을 해서 미래에
우리 당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화제가 백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갈등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 톱 뉴스가 이걸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민주당에서 무슨 추미애 위원장 이변의 뭐 이런 이변의 그런 선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저희가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내부에서는 당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백서를 둘러싸고서 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백서위원으로서 정말 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백서 모임이 백서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 내부의 권력 다툼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한 게 백서 만들거나 청문회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내부에서 할 때는 이게 조용히 진행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비공개로 하죠. 나중에 책으로 말하고.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책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결과로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중에 어떤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모든 회의가 다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나오면 바로 거기서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정말 좀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또 전국을 돌면서 뭐 위원장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제 일정에 잡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6분이 나왔어요. 그 6분이 나와서 몇 분 발언하지도 않았는데 그중에 몇 분 발언한 게 마치 서울 지역 전체 위원장들의 어떤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는 막 보도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조차도 어떤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이거 백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백서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우려를 많이 표시하시더라고요. 이게 백서 작업이 자꾸만 권력 투쟁 형태로 자꾸 진행되는 것 같다. 이게 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김종혁 부총재 그 뉘앙스를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 백서위원을 맡고 계시지만 백서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마치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 정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경계되고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방송에 나와서 내가 나갈 수도 있다. 그 당대표에 나갈 수도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더욱더 이제 백서위원들은 아니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퇴를 하시든가 그 백서위원장을 사퇴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계속 하시겠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백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백서 작업을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백서위원을 맡고 계신 김종혁 부총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특히 이현정 의원은 이거 조정훈 의원이 마치 전당대회 전에 무조건 백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름 한동훈을 적고자 답을 정해놓고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아니죠. 전당대 출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데 난 친윤도 친한도 아니고 대통령과 차 한 잔 마셔본 적 없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밥 먹었으면 더 많이 먹었다. 그렇게 치면 친한이다. 이런 비유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일단 백서위원장에게 친윤이냐 뭐 친한이냐 이런 질문이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백서특위위원장이 너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 백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 백서가 완성된다 한들 거기에 뭐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이 명시된다 한들 그것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백서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좀 권위 자체를 백서특위위원장이 스스로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특위위원장이 돼서 백서를 만들어 가야만 당내 구성원들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부터 자기 정치를 한다 또는 뭐 전당대회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백서 자체에도 굉장히 좀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 총선이 4월 10일이었거든요.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갔는데요. 그 동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백서조차도 지금 제대로 완성이 못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 것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도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정훈 의원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 말 중에 그렇죠. 총선 패배 책임을 뭐
누가 더 크다, 작다,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정확히는 이제 용산 대통령이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모두 패배의 책임이 있고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팩트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당대 출마는 확실한 흥행카드고 당대표 나와라.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많이 불을 지폈어요. 나도 만약에 전당대 출마 뭐 요구가 있거나 혹은 본인도 생각이 있으면 조정훈이 조정원에게 물었는데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데 곧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천목회 간사기도 하죠. 박상수 조직위원장 얘기는 아니 총선 백서 위원장으로서 백서에 한동훈 책임을 싣고 책임을 추구한 뒤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당권 경쟁을 한번 붙어보자는 거다. 그럼 당대표 출마하고 싶으면 백서특위위원장 사임해라.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성미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총선 백서가 나오기도 전인데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팬클럽에서는 따로 국민 백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백서에 대해서 당내 인사들이 동의하지도 못하고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이 백서위원회의 존재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상당합니다. 마치 시험으로 치면요. 출제위원이랑 수험생이랑 동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따로 있고 출제위원이 따로 있어야 이게 객관적으로 문제도 낼 수 있고 문제풀이도 가능한 것인데 문제를 내는 사람도 그리고 문제를 푸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과연 출제위원회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도 지금 아마 친한계에서 부글부글 할 겁니다. 사실상의 이건 도발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친한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백서에 명시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애초에 등판조차 못하게 하면서 본인은 신용 코인 타서 사실상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 총선을 평가해야 되는 그 자리를 예.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친한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친윤 코인이라는 건 이제 친윤을 뒷배로 두고 뭔가 본인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당대표 출마하고 싶으면 백서특위위원장 사임해라.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당권 경쟁 한번 붙어줘 보자는 거냐. 박상수 조직위원장 얘기인데요. 김재혁 그 부총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총선 특위에 계시니까 총선 특위 위원장이 전국 조직 그 위원장들 만나고 다닌다면서요. 만날 계획이라. 이것 또한 박상수 위원장이 이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특위 위원장이 전국 다니면서 물론 청취하고 백서 쓰는 작업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각각 조직위원장 만나는 것도 일종의 전당대 선거운동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오해를 사서 오염이 돼버리면요. 그 백서에 담긴 내용이 나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당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쩐 이게 특정인의 정권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혹은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경쟁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걸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그러면 저희 당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을 추스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서 그래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서 선거를 이뤄서 그다음에 새로운 그 리더십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가기도 전에 계속 여기서 그 서로 지금 싸움 벌이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부총장님, 그 특위위원이시니까 실제로 그럼 이렇게 방송 말고 직접적으로 조정훈 위원장에게 이런 거는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직접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제가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통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방송 관련 얘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 얘기를 주고받으신다? 뭐 개인적으로도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방송의 내용 취지는 어느 정도 조정훈 의원도 특위위원이신 김재혁 부총장 말을 뭐 직접 들으셨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전반적으로는 이 조정훈 의원, 조정훈 특위위원장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신 것 같아서
만약에라도 방송 중이라도 조정훈 의원의 반론이나 혹은 제가 방송 직후라도 조정훈 의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에 이 비판에 대한 입장도 한번 추가로 이거 반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대표 출마하고 싶으면 특위위원장 내려놔라. 그런데 또 하나 조금 전에 친한계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원이니까 금일 오늘 총선 배서 팀 참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면담을 진행했다.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시하는 건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조정훈 의원이 맞받아쳤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보니까 거의 특검 같습니다. 이 백서가 무슨 뭐 당내 특검처럼 일방적으로 딱 정하고 그때 와라. 오늘 보니까요. 공관위원들 중에서 외부 공관위원들을 전원이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조정훈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당 지도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이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연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백서를 만드는 지금 백서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 다 결론을 갖다가 매일 방송에 나와서 아주 고정 패널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백서 만드는 무슨 공정성이 뭐가 있나요? 거기다가 지금 본인이 막 일정 잡아서 뭐 대통령도 찾아간다, 한동훈 위원장도 만난다, 뭐 장동혁 위원장도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무슨 뭐 특검에서 소환했다가 소환 불응하니까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백서위원회가 무슨 뭐 완장이라도 주어졌나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지금 조정훈 의원이 누구가 이런 어떤 힘을 주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 조정훈 의원은 지금 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대전환, 그다음에 민주당 뭐 여기 있던 분이에요. 예. 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누가 임명을 했는가 이거를. 그리고 왜 누가 지금까지도 이분의 어떤 이런 지위와 이런 힘을 주고 있는가? 예. 그 세력이 누군가? 그거를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정훈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 당내에서 이렇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저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본인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뭔가 결국은 조정훈 의원을 내세워서 뭔가 이 그전에 어떤 선거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그 장동혁 대변인의 말을 좀 더 들어보면 뭐 이 말은 상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미리 예약이 그 날짜가 잡혔는데 불가피하게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못 갈 수 있어도 이게 총선 배선을 만들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게 좋았고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게 엄청나게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못해 안타깝다는 표현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했거든요. 본인은 29일 면담 예정이어서 피할 의도도 피할 이유도 없다는데 지금 원내수석 대변이지만 생각보다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뼈 있는 이야기라고 들립니다. 특히 이제 장동혁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기간에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공천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보좌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백서 특위에서 그런 사무총장이 빠진 뭐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알맹이 있었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면담 일정이 있겠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무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면담 일정을 또 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문을 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꾸만 이렇게 백서 특위가 좀 객관성을 잃게 된다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설령 이 백서가 뭐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권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고 그것이 오해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의 이런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정을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계획에 있어서도 좀 신중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조정훈 의원의 오늘 아침 라디오 발언 때문에 바로 이른바 친한계 인사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 가깝다고 알려진 뭐 여러 소장파, 천목회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러려면 특위원장 내려놓고 당대표 도전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